안녕하세요. 아무튼 로판 맞습니다를 그리고 있는 월헤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일단 이 소재를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 트위터에 그림을 올리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북부대공이 좀 더 그 거친 럼버가 있으면 재밌겠다는 얘기가 오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잠시 동안.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거 확실히 재밌겠다. 그냥 내 취향도 좀 맞을 것 같고 이제 그냥 정말 심시풀이로 한번 그려봤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요.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됐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트위터에 심심풀이로 올리던 거라 가지고 다들 아는 이야기는 빠르게 스킵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회귀 사실을 알리고 막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트위터에서는 이제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그림이었잖아요. 이걸 본격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리려면은 독자분들을 좀 납득시킬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독자들이 좀 더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제 편지라는 소재를 집어넣어서 둘이 원래 친구 사이였고 이제 여주인공은 얘한테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편하겠다. 근데 이런 북부대공이라는 캐릭터들의 특징상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날카롭게 구는 경향이 있고 회귀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 과정 자체가 거의 몇십 화가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데 전 이거를 최대한 압축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가 같이 회귀를 했다라는 걸 해가지고 좀 더 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를 시작했죠.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제 나이대를 같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90년대생이거든요. 정확히는 93년생인데 제가 10대이던 시절에 2000년대 시절에 학습만화 붐이 일고 있었어요. 역사 관련 학습만화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홍은연 작가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락부락한 남자들과 그런 수염을 달고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엄청 묘사가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인상을 많이 깊게 받기도 했고 또 그 당시 시절에 정말 멋진 사극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조영이라든지 대장금도 있었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쯤에 추노가 나왔었고 이런 사극들을 많이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수염을 달고 있는 멋진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 보니까 큰 거부감이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상업적인 작품들을 보면은 다 굉장히 아름다운 남자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막 검은색 머리에 장발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막 예쁘고 반짝거리는 은발이라든지 금발이라든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다 정말 아름다운 외모들의 남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남주가 있어? 하면은 이제 그냥 이미 나와 있는 거를 골라서 소비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페루스 같은 남자 주인공이 로맨스 코드에 나오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려서 나 혼자 즐겨야지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는 제가 남자 주인공 페루스의 나이를 일부러 설정하지 않았어요. 메커핀으로 남겨두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캐릭터들의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독자들이 골라볼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마초 남성이 보고 싶어 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 좀 나이 든 남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밝히는 순간 어느 정도 이탈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좀 실망감을 가지시거나 그래서 일부러 나이를 설정하진 않는데 이건 확실히 할게요. 페루스가 20대든 30대든 어차피 여주인공보다는 어려요. 한참 어리기 때문에 그냥 정말 독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 작품은 정말 독자들이 심각하게 읽지 않고 그냥 정말 가볍고 즐겁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읽으면은 그거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고 너무 아름다운 작품인데 이거를 읽고 싶어도 나는 기가 너무 빨리는 거예요. 이걸 처음 트위터에 글릴 당시에도 저는 사회인이었기 때문에 좀 심각한 고민 없이 그냥 다들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저 자신도 약간 좀 같이 독자들과 함께 힐링하면서 즐길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네, 한마디로 사회에 찌든 회사원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었다. 아실 분은 아시는데 이제 제가 모 스튜디오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각색과 연출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회사 생활에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담당했던 작품들이 뭔가 화사하고 이런 로판적인 내용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은 따로 있는데 이제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약간 굉장히 유혹적이었어요.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즐겁겠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30도 안 돼봤으니까 도전 한 번만 더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몰래카메라 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특이한 작품이고 워낙 특이한 소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욕만 먹지 말자가 모토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특히 한국 분들이랑 미국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얼떨떨해요. 이게 먹히네? 라는 심정? 이게 되네? 이게 정말 성공할 거라고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취미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건 사실 자체가 정말 기적 같고 앞으로도 정말 이 많은 기대에 부응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심정이 좀 드네요. 네. 일단은 처음에 딱 등장을 했을 때 비주얼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비주얼적 임팩트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만화라는 게 비주얼적으로 다가가는 매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연출자로서 후킹이 확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임팩트를 강렬하게 받고 여기에 이제 이 작품에 좀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다음 화가 궁금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흉터를 넣을 거면 기왕 넣을 거면은 많이 넣고 강하게 넣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디자인에 접근을 했고요. 이제 몸에 있는 흉터 같은 경우는 아예 캐릭터 시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앞면 뒷면 해가지고 저랑 이제 어시스턴트님이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서 이제 공개하는 게 따로 있는데 이건 이제 코미코나 포켓코믹스 계정을 통해서 이제 오피셜로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사실 PD님하고 항상 고민하던 문제였는데 일단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업 로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화는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얼마나 오래 갈지는 사실 저도 모르고 PD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원작이 없는 생 오리지널 작품이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독자분들한테 맡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작품의 길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가끔 대체 이 대사가 어떻게 번역이 될까 싶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해외에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해외 유학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 모든 문화를 섭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설프게 의식하느니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말 한국어를 위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로컬라이징 부분은 전적으로 이제 번역팀에 의존을 하자 였는데 생각보다 번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이분들한테는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3화 밑에서 두 번째 컷에서 그 남주가 여주한테 누님이라고 부르는 씬이 있어요. 그리고 여주가 거기다 대고 깡패냐라고 약간 황당해하는 씬이 있는데요. 이걸 영어권에서는 I will call you with respect 해가지고 이제 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좀 선생님들한테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래가지고 막 여주가 거기다 대고 내가 네 학교 선생님이니? 약간 이렇게 황당해하는 식으로 완전히
의역이 됐거든요. 그걸 보고서 와, 이게 번역이구나. 너무 감탄을 했어요. 와, 이게 진짜 그 문화권에 맞는 대사로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번역팀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해외 반응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 쪽이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미국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약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강한 마초적인 남성을 좋아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반응이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덧글창이 터지는 거 보고 약간 감동받았어요.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남주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남주가 귀엽게 보인다. 왜 나도 귀엽게 보이지? 하는 그런 반응들이 정말 저는 재미있었어요. 감동받기도 했고, 왜냐면은 내가 의도한 게 그래도 통하긴 하는구나 라는 심정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덧글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국내 덧글 중에서는 그 남주 목소리가 좋다라는 덧글이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은 아니 이게 만화인데 목소리가 들려?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 덧글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헬스 릴레이션십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던 게 저는 되게 인상 깊고 좋았어요. 왜냐면은 로맨스 서사 같은 경우는 갈등을 계속 일으켜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로 막 이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추구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심각한 내용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심각한 사건이 터져도 어쨌든 이 두 사이만큼은 서로 최대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페루스가 땅을 파면 리테라가 잡아주고, 리테라가 땅을 파면 페루스가 잡아주고, 약간 이런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독자분들이 캐치해가지고 덧글에다 써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마케팅 일정과 대충 어떤 게 올라올 것이다 라는 내용은 공유받았는데, 이제 상세한 디테일샷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는 굉장히 자세히는 받지 못했고, 이제 당일날 올라온 걸 보는 경우인데, 이 남주의 특이한 면을 어떻게든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재밌었고요.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되게 남주, 마주, 여주, 마주, 약간 남주, 여주 뭐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로판 맞음, 암튼 맞음, 약간 이렇게 라인 맞추셔가지고 올리셨던 게 있는데 그거 너무 웃겼어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팀 쪽에서 만들었던 거였던 것 같은데, 예고편 영상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중에 유노나띵 드립을 거기다 넣을 줄은 상상도 못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페루스 외모가 모 드라마의 모 주인공과 조금 미묘하게 닮은 면이 있긴 해죠. 아무래도 단발에다가 수염이니까.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캐릭터보다는 옛날에 반지의 제왕 아라고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상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가장 영향을 받는 작품들이 약간 그 시절의 영화들이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Q&A는 여기까지였고요. 여기까지 아무튼 로판 맞습니다의 월헤트였습니다. 아무튼 로판 맞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포켓코믹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아직 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뜰락뜰락 부탁드립니다. 퇴장.